원장님 그 지난번에 그 채권에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이제 궁금합니다. 저도 좀 제가 간략하게는 이제 원장님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좀 상세하게는 알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재테크 수단 중에 네. 이제 나는 이제 크게 크게 보면은 이제 네. 주식 시장이 하나 있고 부동산 시장이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 같은 이런 원자재 시간이 네네네.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 네네. 근데 이제 내가 현재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나보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채권이세요? 나는 꼽으라고 하면 이제 채권이라고 망설이지 않고 다녀. 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동산 불패 그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되게 강하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했고 네. 이제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자꾸 서울 또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계속 수요보다 공급이 계속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됐었고 특히 이제 아파트 선호 성향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에 거의 자기 자산을 다 걸고 있지 거의.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가 물론 이제 아까 또 은행 적금 예금도 있어요. 예금도 있는데 나는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그거는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거는 그냥 물론 제일 안전빵이긴 하지. 그쵸. 원금은 보장되니까. 원금은 근데 문제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은행에 돈을 맡겨도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니까. 원래는 원금 보장이 안 돼. 왜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야. 은행이 이렇게 안전한 데가 아니야. 아, IF가 오거나 이런 가정하에 은행이 망하면 현재까지는 5천만 맞아요. 원까지만 원금 보장이 돼. 그래서 원장님 우체국에 넣으시는 그래서 은행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 그래서 재테크를 하려면 은행하고는 될 수 있으면 좀 멀리 해야 돼. 은행. 그리고 이자도 사실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넘어서지 못하죠. 넘어서지를 못하고 네. 사실 똔똔이야.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그래서 잠깐 이제 은행이라는 곳은 잠깐 현금을 좀 약간 좀 비추가는. 비추가는 재테크 하면 네. 아까 말한 주식이나 채권, 뭐 부동산, 뭐 그다음에 금 같은 원자재 이런 거 투자하기 위해서 잠깐 이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깐 은행에 좀 돈을 넣는다든지. 네. 근데 그것도 나는 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해. 현금 있을 때도 현금도 은행에 맡기는 건 조금 바보 같은 거다. 예를 들면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네. 현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겠어? 그 사람은? 아니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해가지고 그 펀드를 운영하잖아. 네. 그분이 이제 뭐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뭐 네. 투자를 하잖아. 네. 하다 보면 이제 주식을 팔고 남은 돈을 현금이 생길 거 아니야. 그쵸. 그 돈을 어디다 맡기는 줄 알아? 그 워렌 버핏이? 은행에다 맡길 것 같아? 은행은 아닐 것 같은데. 은행에 안 맡겨. 워렌 버핏. 우리 생각에는 은행에다 맡길 것 같잖아. 안 맡겨 절대.
그럼 어디에 맡기나요? 모르지. 올해 그쵸? 그래서 진짜 어디에 맡기나 궁금했는데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데 네. 내가 알기로는 은행에다가는 안 맡기는 걸로 알고 있어. MMF라든지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아니면 CMA 계좌 같은 거 아니면 이제 BIL이라고 해가지고 초단기 국채 미국채 중에 초단기 국채가 있어. 그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아니 초단기 국채는 뭐 한 3개월 이내 뭐 이렇게 발행 기간이 그런 걸 사지. 은행마켓은 주로 내가 알기로는 초단기 국채 현금을 많이 넣는 걸로 알고 있어. 확실한 건 아니고. 네. 근데 왜 초단기 국채에다가 현금을 넣냐? 은행보다 이자가 많이 높거든 훨씬. 3개월만 보관해놔도 훨씬 이자가 높거든. 네. 난 만약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3개월 막혀놨다 아마 이자가 거의 뭐 1, 2%가 될까 안 될 글쎄. 뭐 적금을 하면 몰라. 아니 예금을 해놓는 뭐 1년 이상 이렇게 예금하지 않는 이상은 단기간에 자금을 이렇게 맡겨놓으면 거의 이자 붙지 않을까. 그쵸. 맞아. 그래서 고수들은 절대 은행에다가 맡기질 않죠.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몇 조 원씩 이렇게 관리를 하시잖아. 네. 워렌 버핏은 이제 맞아요. 뭐 몇백억 달러 막 이렇게 맡기는데 그 돈이 만약에 은행에다가 그 돈을 맡겼다가는 미국도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얼마예요?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인데 네, 그쵸. 뭐 미국 한 1억 되지 않을까? 그쵸? 미국은 그래도 물가 대비해서 1억에서 네. 2천? 네. 과연 미국 은행은 안 망해? 망하죠. 100% 안 망해? 망하죠. 망할 수도 있죠. 안 망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응? 몇백억 달러를 거기다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 망했다. 뭐 만불밖에 보장이 안 된다. 근데 채권에다가 만약에 미국 초단기 국채에다가 그걸 샀다. 절대 뜯길 일 없지. 미 국채는 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원금 보장이야 일단. 무조건 국채는 단기는 우리나라 국채도 마찬가지야. 국채 메리트 원금 보장이구나.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냐? 국채야, 국채. 그것보다 안전한 자산이 뭐냐? 금인가요?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이 있어. 그게 뭐냐? 그게 금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은행에서는 제일 안전 자산이 금이야. 왜? 요즘에 너무 달러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맞아요. 이게 돈도 달러도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국채가 그나마 이제 나는 이제 금을 사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현금화해야 되고 어디 투자를 하려면 또 국채만큼 또 확실하게 또 빨리 찾아서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이자도 따먹고 이제 워렌 버핏은 내가 알기로는 이제 초단기 국채에다가 많이 이제 현금을 몰아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 현명한 사람이지. 절대 떼일 일 없어. 몇백억 달러가 몇 조 달러를 넣는다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거기다가 또 이자까지 줘요. 이거 필요하면 만약에 또 초단기 국채의 또 장점은 뭐냐면 채권의 장점은 가격이 변동을 한다는 거야. 이게 주로 샀잖아요. 어제. 가격이 변동을 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짧은 기간 내에서도 가격이 확 오를 수도 있어요. 단기든 장기든. 단기든 장기든 간에. 그건 처음 알았네. 채권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고. 그쵸. 반비례니까. 채권은 또 이게 변동성이 있단 말이야. 금리에 따라서. 시장 금리에 따라서.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뭐 이런 역관계가 있어 시장 금리하고. 시중금리 말씀하신 거죠? 그렇지. 시장 금리가 시중 금리인데 네. 사실 좀 시장 금리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시중 금리보다. 시장에서 시장에, 발행하는 시장에서. 그런 거가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건 틀린 말은 시장 아닌데 이제 금리가 더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국 10년 국채의 금리를 많이 보거든. 네. 그 10년물 국채가 네. 금리가 얼마인가 이걸 가지고 많이 이제 시장 금리가 얼마인가 네. 이걸 많이 따지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또 이야기가 복잡하고. 근데 내가 3개월을 가지고 있어도 운이 좋으면 만약에 그 사이에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잖아? 네.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다고. 거기서 차익을 내가 얻고 팔 수도 있다고. 이게. 물론 3개월 동안의 변동성이 얼마나 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근데 이게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만약에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반대로 손해를 볼 수가 있잖아. 네. 그러면은 3개월 기다리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3개월짜리 초단기 국채 들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국채가 이제 뭐 1년, 3년 뭐 이렇게 3개월짜리도 있고 뭐 네. 1년짜리도 있고 뭐 아, 3년, 5년, 뭐 7년. 그 원금 보장이란 말이 20년 막 30년. 그 기간 동안 다 넣었을 때 가능하에 원금 보장이다 이 말인 거죠? 그렇지. 중간에 빼게 되면 네. 중간에 주식을- 빼면 원금 보장은 안 돼. 그래서 원금 보장이 무슨 말인지 할 때 그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채권은 주식 플러스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식하고 예금을 합쳐놓은 거다. 주식도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 있잖아. 오르락 네. 내리락하잖아 가격이. 이렇게 네. 주가가. 네. 주가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아니잖아. 아니죠. 계속 오르잖아. 네. 예금은 근데 그 가격이 올라? 아. 그런 거 없잖아. 딱 정해져 있잖아. 정해진 날짜에 얼마 딱 주겠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만약 3개월짜리 초로 단기 국채를 샀을 때 그냥 3개월 안에 수익이 났으면 팔아도 이득이네요. 그렇지. 어차피 다 떨어져도 뭐, 3개월 뒤에 빼면 어차피 원금 보장 주니까 그 은행보다 훨씬 나은 거네요. 훨씬 낫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어. 사이에 혹시 금리가 떨어져서 네. 운이 좋아서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이 만약에 올라가면 떨어지면은 네. 뭐 채권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니까요. 쉽게 해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요. 똑같아. 네. 그걸 팔아서 차익을 먹을 수도 있고.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네. 떨어진다. 그러면 3개월 기다렸다가 찾으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준다고. 그럼 원래 약속한 원금하고 이자를 준다고. 괜찮네. 그러면은 손해 볼 게 없지. 그러면 장기 국채보다는 단기로 했을 때가 훨씬 안전하지. 장기는 너무 오랫동안 장기는- 거의 20년 물짜리 20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장기 만약에 뭐 내가 20년 물짜리 샀다. 네. 수익률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이 경제에서 결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뭐 리스크가 높으면 위험이 높으면 또 수익률은 높고 또 위험이 높으면 또 수익률 또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고 이제 뭐 어디 세상사가 다 그렇잖아. 위험한 일을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봇대 올라가서 일을 한다. 아니 뭐 안전에서 무슨 뭐 고압 그치 위험한 건데. 그 송전탑이 올라가서 네. 일을 한다. 굉장히 위험하잖아. 네.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주겠지. 그러겠죠. 사고 나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아니 네, 뭐 아니. 사고 나면 그냥 바로 사고 그냥- 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 네, 거의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상은 참 공평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야. 그거 좀 맞는 것 리스크가 같아요. 없으면 그 대신에 네. 그만큼 또 수익도 적어. 음, 위험이 많으면 네. 수익도 높은 대신에 반대로 손해도 엄청 많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채권도 장기 채권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금리가 쭉 떨어져 주면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나라. 국채 가격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채권은 장점이 뭐냐? 그럼 만약에 10년물을 내가 샀다. 네. 10년 기다려 그냥. 돈이 묶이는 거 하지만 내가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년 내가 예금 들은 거하고 똑같아. 10년짜리 예금을 내가 들은 거야. 그럼 10년에 예금하고 이자를 줄 거 아니야. 네. 그런 똑같은 개념이야. 근데 채권은 그 사이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주식처럼. 어차피 재밌지. 만약 10년짜리 해서 10년 들었어요, 원장님. 그럼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팔아야 되고. 내가 팔아야지. 그러니까 10년 이상도 들고 있을 때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20년, 50년 물도 팔리고 그래. 그러니까 10년물짜리 샀는데 10년 이상 들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20년, 30년 물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30년 물, 50년 물을 왜 사느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나 지금 그렇지, 내가 50년 뒤면 지금 말해. 할아버지는 50년 물을 왜 사 내가. 네. 30년 물을 왜 사냐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갔지. 네. 왜 그러는 걸까? 왜냐면 그렇게 장기 국채에다 투자하는 거는 이제 되게 또 수익성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자보다도 길게 봤을 때 대개는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매도를 하려고 이제 매도를 하려고 작전 그런 것도 있죠. 주식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장기 같은 경우는 네. 국제 가격이 올라가면 도중에 내가 팔겠다. 네.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장기물 사는 거지.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골치가 아프지. 골치가 아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네. 뱅크 은행인가? 네. 거기가 이름 뭐라 정확히?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데야. 예. 맞아요. 들어봤었는데. 한창 SVB. 네. 거기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야. 채권 때문에. 채권 때문에 장기채를 사가지고 미국채 뭐 20년물, 30년물 이런 걸 샀다고 장기채를. 근데 근데 왜냐면 그 은행에서도 고객들이 돈을 맡기잖아. 그럼 그 돈을 굴려야 된다고. 응? 은행도 그 돈을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그쵸. 빌려주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이런 데 빌려주기도 하지만 또 투자를 한다고 이 사람들도 기업도 뭐 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굴린다고 은행에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주식 채권 난 전혀 안 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내가 은행에 맡기는 돈도 그 돈이 다 그런 데 들어가고 있어 지금. 미국에서 얘가 첫 번째로 하는 은행이었구나.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주식 채권은 나하고는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원자재, 금 이런 거 다 관련 있어. 이 사람들 은행에서도 보험사든지 뭐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기관 투자자들이야. 그게. 결국에는 은행 투신사 돈이 어디에 보험사. 몰리에 따라서 이게 이 사람들도 돈 들어오는 보험금 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는 않아. 다 자산 배분을 한다고. 뭐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뭐 부동산을 사든 뭐 뭔가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내는 연금 있잖아. 연기금 같은 것도 은행에 넣어놓겠어? 은행에 넣어놓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주식도 하고 채권도 사고 다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주식 채권 나는 몰라도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내 돈이 다 그런 데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결국엔 전부 다 파악을 해야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그럴 줄 내 알수 돈이 실제로는 내 돈은 다 그런 데 지금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은행에 맡기든 뭐 보험사에 맡기든 채권, 주식 다
다 들어가 있다고. 네. 부동산 리츠 이런 데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이나 국내 채권시장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 그런 데도 다 들어가 있다고.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투자했다가 예를 들면 연기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내가 네. 뭐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잖아. 연기금이 지금 우리나라 연금 이런 거 큰 손이지. 그럼 이 사람이 국내 주식하고 국내 채권만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자산 배분이 안 되잖아. 네. 아, 완전. 그래서 내가 뭐 나는 뭐 주식 뭐 채권 이런 거 다 위험하니까 나는 신경 공부 안 할 거야. 나는 몰라. 그거 절대 안 돼. 관심 없어 나는. 뭐.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네. 이 돈의 흐름을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문맹이지 문맹. 네. 우리가 글씨를 모르는 것만 문맹이 아니야. 경제를 모르는 것도 문맹이야. 일종의 경제 문맹이라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 경제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경제를 아는 거야. 경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응?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결국 돈이잖아 결국은. 돈이잖아 돈. 돈 없이 살 수 있어? 없죠. 결국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돈이 있어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돈이잖아. 맞아요. 북한 봐봐. 맞아요. 있는 사람들 사서 거기는 인간 사회에서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결국은 돈이고 돈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보면 경제 정말 전화가 되는 거지. 진짜 그러네요. 근데 나는 뭐 주식 채권은 뭐 몰라도 돼. 나는 적금만 할 거니까 예금만 할 거. 이거는 정말 진짓이야. 나는 부동산만 할 거야. 예를 들면 미친 거야. 내가 부동산 요즘 뭐 유튜브에서 부동산 이야기하는 애들 있잖아. 이렇게 유튜버들 뭐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아 진짜요? 그 한심하다는 게 어떤 것 때문에요? 궁금해요. 요즘 하도 부동산 하면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 채널이 많이 뜨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 부동산에 다 관심 있잖아. 그쵸. 부동산에 대해서 막 떠드는데 네. 내가 볼 때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부동산을 정말 잘 알려면 네. 그 이전에. 부동산을 잘 알려면 네.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이 뭔가를 알아야지. 부동산도 결국 경제의 일부분인데 재테크의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이고 경제의 한 일부분인데 경제 특히 나는 이제 마크로 경제를 거시 경제를 나는 굉장히 중시 따지는 사람인데 거시 경제 큰 눈으로 봐요. 세계 경제를 이렇게 물론 세밀하게 볼 필요도 있지만 일단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내가 늘 하는 이야기고요. 뭐 고용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뭐 PMI 지수라든지 미국에 보면은 이제 5대 지표가 있어.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뭐 고용률이라든지. 미국도 실업수당이 있어요? 실업수당 그 청구 건수라든지. 그렇게 잡히구나. 남팜 페이롤이라고 해가지고 비농업
그거 엄청나게 중요해. non-farm payroll이라고 해가지고 비농업 분야 고용률이라는 게 또 있어. 5개 중 5개 5개 중에서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PMI라고 해가지고 구매 관리자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또 있고. 이거 통합해서 것들이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니 이게 이런 경제 지표들이야. 아,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금리, 환율 뭐 이런 거 뭐. 그러니까 그 참고하는 그다음에 지표 중 뭐 하나구나. 미국이 지금 뭐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가 지금. 이건 몰랐어. 지금 35조 달러 지금 부채거든 지금. 35. 뭐 GDP 규모는 어떤지. 이런 거. GDP 대비 뭐 부채가 얼마인지. 오늘 발표 예정에 그다음에 GDP? 뭐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되게 많다. 지표들이 있단 말이야. 특히 어. 미국의 지표들이 우리나라 지표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상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건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이런 지표들을 빠삭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맨날 어떤 뭐 발표하는데 뭐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는데 이렇게 한 것처럼 뭐 그런 지표를 소비자 심리 지수도 있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있고 기타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미국의 채권, 미국 국채를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일본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일본, 네. 그다음에 독일인가? 그게 지금 이제 그런 다른 나라에서 지금 국채를 지금 잘 안 산다고 지금. 아 미국 국채를요? 잘 안. 지금 이게 추세 꺾이고 있다고 지금. 그런 것도 유심히 봐야 되지.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국채를 많이 팔았다고 지금 사가지고.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왜 그럴까? 그런 걸 모르고 그런 거시 지표들을 거시 경제를 모르고 뭐 부동산이 우리나라 부동산이 하나만 보고 네. 뭘 평가를 한다? 이거 미친 거지. 그냥 부동산도 결국은 경제의 한 파트일 뿐이잖아. 네. IMF 때 봤잖아. IMF 때 부동산 꼬꾸라진 거 봤지. 네. 뭐 입지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잖아. 강남이라고 괜찮아? 맞아. 궁금한 게 그때 IMF 때 강남 어떻게 되셨어요? 얼마나 폭락했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 너무 어렸을 때라. 내가 그때 IMF 때 내가 수련을 받고 있어가지고 나도 눈코 틀 새가 없었거든 나도.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빠졌어. 강남에 그좀 빠져서 나머지 더 많이 빠졌다. 강남이라고 뭐 애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시 경제 속에서 어떤 부동산에 그래서 거시 경제의 큰 틀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각 섹터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유튜버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이런 경제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없어. 경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만 냅다 드립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맨땅 헤딩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똑같아. 주식만 아는 사람이 있었더니 주식만 또 귀신같이 아는 거야. 그것도 헛똑똑이야. 그것도 헛똑똑이야. 그럼 약간 또 베이스가 채권도 이해를 아까 내가 말한 거시경제 먼저 알고 그다음에 미시로 가는 건가요? 약간? 주식, 채권, 아까 말한 원자재, 금 같은 거, 부동 이런 걸 다
다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돼. 그렇구나. 이거 싹 하고 그 다음에 내 전공 파트가 주식을 또 공부. 결국엔 기본 큰 틀로 큰 틀을 먼저 가야 돼.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하고 있는 투자에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은 내 주식을 해도 이게 약간 말하는 거시 경제 지표들이 다 영향을 줘요, 전부 다. 공부 좀 해봐야 돼.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모르면서 왜 주식이 빠지지, 주가가 빠지지, 왜 오르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그 주식하고 부동산은 좀 알아. 그래도 조금 알아. 하는 사람도 많고 관심도 많고. 맞아. 근데 채권하고 금 같은 이런 원자재에 대해서는 거의 문맹이야, 문맹. 맞아요.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채권을 모르면 경제에 대해서 반절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커. 미 국채 어마어마하잖아. 규모가. 그렇죠. 규모가. 주식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 갑자기 헷갈리는 그다음에 게 뭐 회사채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 그쵸. 채권 많거든. 공기업 그런 것도 있고.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의 변동성이 더 크다 하셨죠? 장기가 훨씬 더. 갑자기 헷갈리는 게 장기가 왜 크다고 하셨죠? 갑자기 저희 순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진짜 머리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 인간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그럴 거야 아마 지금은 이해가 안 가. 사실 좀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는데 정리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워. 일단은 네. 그렇게 알고 있어 일단은 내가 그거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내가 일단은 장기 채권이 훨씬 더 일단은 크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주식과 예금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다. 주식 플러스 예금. 그다음에 가장 채권 중에서도 국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네, 국채. 나는 회사채 이런 건 절대 안 봐. 네.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 회사채는. 나는 이 회사 자체를 믿질 않아. 뭐 애플이나 네. 뭐 엔비디아 이런 것도 난 안 믿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요즘 돈이 많았고 회사채 발행 안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회사채 발행한다고도 쳐다보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건 채권, 국채 말고는 안 해. 다른 거는. 주식 플러스 예금의 성질. 기본적으로 국채는. 이게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다 헷갈리네. 이렇게. 그냥 간단해. 주식 오르잖아.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 주식은 가격이. 네. 채권 가격도 오르고 내리고 한다. 그 말이야. 그쵸. 그래서 올랐을 때 팔고 살 때 사고 이런 네. 똑같은 개념이야. 비슷한 개념이긴 하죠. 결국엔 다시 그냥 원금 보장한다 이거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되면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은 보장해준다. 원금 플러스 이자를 준다. 이자가 보통 주식 채권 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네. 내가 그대한테 돈을 빌려줘서 차용증이야. 그렇죠. 차용증이라니까. 그럼 차용증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가 뭐 1,0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어. 1년 뒤에 갚는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이자를 뭐 5%로 해서 1,000만 원 5%면 얼마야? 50만 원이요. 응? 50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거 50만 원을 뭐 6개월 단위로 25만 원씩 준다든지, 네. 아니면 3개월 단위로 뭐 50 나누기 4는 얼마야? 뭐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준다든지, 15만 원 준다든지, 아니면은 만기일 날 1년 되는 날 딱 1,000만 원에다가 50만 원에 1,050만 원 준다든지.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장기 채권에 있으면 그러니까 차용증을 써주는 거야. 네. 응? 차용증. 그게 채라는 게 부채라는 뜻이야, 빚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차용증이야. 쉽게 빌려주 이렇게 뭐 이런 조건으로 내가 빌려준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장기 채권일수록 더 근데 많이 주는 거예요? 봐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금리를 써. 쿠폰 금리라고 그래. 그걸. 네. 쿠폰. 거기에 차용증에 채권에다가 쓰는 금리가 거기다가 표면 이자가 있어. 표면 이자. 표면이자요? 예를 들면 5%를 주겠다. 5%라고 또 써준다. 그 말이야. 네. 지금 금방처럼 5%가 표면 이자를 그걸 이제 쿠폰 이자라고 도 똑같은 말이야. 그냥 표면 이자라고 할게. 네. 이제 보통 쿠폰 금리라는 말. 그러면 오랫동안 빌려줄수록 자, 그러면은 받은 거 아닌가? 자, 내가 그대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고. 내가 그대를 예를 들어서- 뭘 믿고 예를 빌려주냐고. 들어서, 예. 그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가사가 있어야 될 그쵸. 거 아니야. 네. 신용평가만 전문적으로는 회사들이 맞아요. 있어. 뭐 A, 무디스라든지 네. S&P 500이 우리나라도 있어. 우리나라에 다 있어. 우리나라 느낌. 다 있어.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뭐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뭐 또 하나 뭐 피치사 이런 사람 이런 데서 나라도 신용 등급을 매겨. 나라에 대해서 이거 각 기업에 대해서 다 신용 등급을 다 매겨. 그 제일 우수한 게 트리플 A야. 그쵸. 아니면 더블 A, 네. 그다음에 A, 그다음에 트리플 B, BBB 등급. 이게 등급을 매겨. 네. 그 나라나 회사나 다 등급을 매겨.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트리플 A일수록 안전하다는 그쵸. 뜻이지. 그만큼 그 신용도 없다는 거니까 그 국가에 대한.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적격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트리플 B라고. 네. 트리플 B 이상인 경우를 적격. BBB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을 적격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더블 B 이하 뭐 B, CCC 이렇게 쭉 끝까지를 우리가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그래. 고위험. 고수익 채권이지. 하이힐드라는 거라니. 말이 고수익이지. 위험하니까 그만큼 네, 고수익이 그렇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걸 정크 본드라고 그래. 어. 본드가 뭐냐면 채권이라는 뜻이거든. 정확하게 많이 들어봤죠. 네. 이게 사실상 쓰레기 채권이라는 뜻이야. 정크 본드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개인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만은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해서 정크 본드라고 해서 쓰레기 그렇게 같은 위험한 건 거구나. 아니야.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가 뭐 한 BBB 정도나 될 거야 아마. 그 정도 돼야 정크. 그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 신용평가사에서는 뭐 예를 들면 더블 A를 주면은 미국 평가사에서는 그 정도 줘. 트리플 B 정도. 예를 들면은 뭐 항공사 미국의 괜찮은 항공사도 뭐 더블 B도 많아. 걔들은 이제 좀 기준이 더 까다로워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무조건 정크본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위험한 건 아니야. 무슨 이제 채권은 그래서 그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어떤 식으로 주겠다 하고 이렇게 써주는 이체 증명 그 어떤 차용증 같은 거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3개월로 내가 그다음에 빌려줄 수도 있고, 뭐 1년으로 내가 빌려줄 수도 있고, 3년,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20년 이렇게 빌려줄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내가 그대한테는 10년물을 내가 빌려주겠어. 이건 회사나 이제 나라니까 가능한 거지. 회사도 10년물은 안 팔려. 누가 사겠어 그걸. 맞아. 어떻게 10년 되지 모르는데. 어떻게 줄 알아. 맞아. 보통 3년물 뭐 길어야 뭐. 나라는 근데 이 국채는 뭐 20년물, 30년물도 많이 나온다. 왜냐면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네. 물론 망할 수도 있지. 아니면 보면 망할 수도 있는데 다 죽는 거지 뭐.
그러면 자 내가 그대한테 1년 후에 돈 받기로 했어. 네. 그다음에 5년 뒤에 받기로 했어. 예를 들면 네. 5년 물짜리를 내가 또 발행을 했어. 네. 채권을. 네. 그러면 어떤 걸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돼? 당연히 5년 어떤 물이 1년 물이 더 안전해? 5년 물이 더 안전해? 1년 물이 더 안전하죠. 훨씬 안전하지. 네. 그다음에 3개월 물이 안전해? 1년 물이 안전해? 3개월이 훨씬 안전. 3개월 물이 훨씬 안전해. 네. 그러니까 훨씬 그 더- 사이에 튀겠어 설마. 예? 네. 예. 그러니까 5년 그러면은- 더 많이 좋아지죠. 그러면은 이자를 네. 쉽게 생각해봐. 이제 이자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장기물일수록 높아야죠. 이자가 높아야지. 네, 그쵸. 다 알아듣네. 그쵸, 다 맞죠. 채권, 이게 채권 다야 이게. 원장님 좀 심플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가긴 하구나. 그럼 단기물이면은 이자가 낮아야지. 아, 그지 단기에 떼먹겠어. 그러니까 이 10년, 20년 물이면 이자를 더 줘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 그래서 채권 금리는 기간별로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리는 높아야 정상이다 이 말이지. 이해했습니다. 이게 쉽잖아. 네. 이제 좀 이해갔어요. 나보다 채권에 대해서 더 쉽게 이야기해 줄 사람은 없어. 맞아요. 자, 이거 욕심 없다. 오케이. 근데 왜 근데 그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낮으면 왜 채권 가격이 높냐 이거야. 이게 또 참 어렵지. 이게 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 제가 한번 이해하는 대로 말씀 들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금리가 낮으면 네. 시장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낮으면 낮을수록. 돈이 그만큼 그다음에 시장에 풀린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권이랑 주식이 이렇게 몰리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 아니요.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는?